예,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차은택 씨, 맞죠? 예. 예, 그럼 증인 차은택을 심문하겠습니다. 차은택 증인 지금 재직하는 것과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 저는 연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프로덕션 대표로 있습니다. 예. 예,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차은택. 예, 우선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정정현 변호사 질문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걸리시죠? 뭐 1시간 한 15분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저 다음 증인기 있으니까 1시간 네네. 이내로 하세요. 네네. 1시간. 질문하겠습니다. 네, 1시간으로 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좀 중복된 질문을 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뭐 갑상선 암 수술하셨던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데 지장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증인 어저께 특검 사무실 소환돼 가셨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 증언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증인은 최순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은. 최순실 씨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원래 이름은 최서원인데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최순실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 좀 빨리 말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증인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1. 강요 미수, 포레카를 강탈하기 협박해서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KT의 이동수 신혜영을 채용하고 보직 변경토록 하였다는 점과 증인의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7건 68억 원 수주하여 5억 1,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 알선 수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 감독을 맡으면서 그 행사 대행을 HS 에드가 맡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증인의 엠박스 에디트가 영상물 제작 비용으로 2억 8,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 업무상 횡령, 증인이 2006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10억 4천만 원을 부모님 용돈 또 부인 등에게 줘서 업무상 횡령했다.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종덕 증인의 대학원 지도교수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증인의 지인 송성각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증인 본인을 문화청주융합본부장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헌법 78조를 남용하였다는 점과 늘품체제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례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 헌법 11조를 위배하고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2015년 1월경 최순실, 김홍택과 함께 머스코스 2015년 10월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광고 계약을 수주할 계획을 해 KT 홍창규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 및 보직 변경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68억여 원 상당의 7건의 광고를 수주하여 5억 1,600만 원 수익을 올리도록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타덱과 관련된 겁니다. 네. 알고 계시죠?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 내용과 현 본건의 탄핵 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내용을 비교해서 증인이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증인의 경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휘문고등학교, 상지대 공예학과, 홍익대 대학원 졸업했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를 마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증인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증인이 상당히 진보적인 문화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네,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1-5항입니다. 증인은 광고 프로덕션에 입사했다가 프로덕션 영상인에 입사했는데 당시 대표가 김정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신데 김정덕 장관님은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작업실 개념으로 영상 전문 제작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99년 이승원의 당부 뮤직비디오로 영상 음반 대상을 수상한 이후 6, 7년간 뮤직비디오 감독상 10여 차례 수상했고 올해 광고 감독상, 한국 광고 대상, 또 프랑스 칸 뉴미디어 부문 금상 등을 수상했죠. 네, 맞습니다. 2001년 2월 주식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설립하는 현재까지 매년 100여 편의 광고 제작하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국내 많은 감독들이 아프리카 픽처스를 통해서 배출되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네, 증인의 대표작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민 응원가였던 SK텔레콤 붉은 악마, 그렇죠? 대한민국 네, 그거 있죠. 맞습니다. 광고가 있었고 이후 광고주가 선호하는 선호 1순위 감독이라는 애칭도 듣고 있죠.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로는 빅뱅, 이효리, 싸이, 이승철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증인이 제작한 광고는 1000여 편, 뮤직비디오는 200여 편 이르죠. 네, 2007년 무렵부터는 한류 예품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광고를 비롯해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가수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으며 중국의 왕가이 감독과 계약해서 홍콩에서도 단연간 활동하셨고 홍콩의 장만호, 양조위 등 또 스타들의 영상 작업도 도맡아 했죠. 네, 그 외 드라마 제작, 이효리, 휘성 등의 음악 작업, 영화 감독 등으로 콘텐츠 확장해 나갔고 2010년 4대강 문화관 콘텐츠 연출, 또 2012년 여수 엑스포 한국관 연출 등 뉴 미디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테마파크, 마스터 플래닝, 또 VR, 홀로그램 비디오 작업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셨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원예술대, 당국대, 한국예종, 영상원 등에서 13년간 강의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그동안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일에 노력과 열정을 이제 쏟아부었죠.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피청의 대통령님을 몇 차례 정도 만나신 것 같고 독대한 적은 있었습니까? 독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없고. 그 밀라노 엑스포하고 하나세안 정상회담을 보고하면서 한 2차례 보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창조경제 추진단에 그 제가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본부 보고를 하면서 또 한 2차례에서 3차례,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치면 한 4-5차례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행사, 이제 뭐 그 문화창조융합본부 개소식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는 뵀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피청 부인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문화의 현상이라든가 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문화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그 방향에 대해서 그때 그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문화 이제 콘텐츠 쪽 산업들이 지금 그 대한민국 창작인들이 지금 창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고 대한민국 창작인들이 좀 더 그 창업과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보통 문화예술 쪽 창업인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안정되게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떤 인프라가 뒤에서 뒷받쳐 주면서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멘토링들을 해주면서 안전하게 그런 창작인들이 창업 활동도 하고 그 창업된 것들이 뭐 중국의 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신산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삼성, 현대 같은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문화 산업이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죠. 네, 저는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작은 창작인들이 창업을 해서 그 창업한 회사들이 이제 커져서 뭐 한국에도 이제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디파크 같은 그런 규모의 창업 센터들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증인은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위촉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문화융성회 일기 위원으로는 김동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쟁쟁하신 분 한 20분이 이제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뭐 증인이 뭐 추천하고 이래서 되신 분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번 최순실 고용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4, 5월경 고용태를 증인의 아프리카 픽처스의 PD로 있던 브랜든, 한국 이름 권우혁이죠. 네, 맞습니다. 권우혁 씨 소개로 만났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브랜드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기획사를 만들려는 사람이 증인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바로 만나지는 못하고 혼자 가서 만났는데 나가 보니까 고용태, 김수현이 함께 나왔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권우혁은 고용태를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그냥 친한 선후배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 그 권우현이라는 친구가 이제 남자 연예인 중에 누구 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연예인하고 친한 형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친한 형 동생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고용태 씨가 그 가라오케를 운영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 브랜든이라는 그 권우현이라는 친구는 이제 호주 사람이고요. 네. 저희 회사의 그 프로듀서로 제가 이제 스카우트해서 호주에서 데리고 온 친구라서 그런 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라오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고용태 씨의 주변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게 나중에 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2-4 물어보겠습니다. 고용태나 김수현이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던가요? 특히 고용태가 김수현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 김수현 그 회사가 고용태 씨가 그때 하던 회사가 고원기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네. 근데 김수현 씨가 그 고원기획 대표로 돼 있었고요. 네. 고용태 씨는 실제로 그 고원기획에 등록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차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고용태 씨는 그 하던 일이 그 무슨 메달리스트였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이런 그 기획사로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 고원기획은 실제로 본인이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수현 씨는 무슨 보좌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님 누구? 이제 보좌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증인도 아프리카 픽처스에서도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필요성 느끼고 이래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연예 기획사는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쪽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이었습니다. 고용태는 그러면서 김승우, 홍록기, 뭐 박혜진 이런 연예인들과 친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뭐 연예인 야구단도 본인이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연예인들과 친하다고 했습니다. 고용태가 연예인 야구단 소속이래요. 네네.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졌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저희 이제 뭐 저도 그때 야구를 좋아했었고 하다 보니 본인이 연예인 야구단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 친한 어쨌든 연예인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네. 증인은 그 이후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고용태가 증인을 그 여성에게 소개만 하고 여성이 누군지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최순실 씨였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2014년 7월경에 최순실 씨의 파워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원기획의 45% 지분을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제 고원기획을 이제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맞습니까? 네네. 고원기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청담동 거기 그 오천주유소 뒤쪽 그게 있었습니다. 네. 그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55% 주식은 어떻게 고용태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누가 얼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고용태 씨 그 돈은 최순실 씨가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하고 또 차명으로 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고원기획은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 차린 돈입니까? 차린 회사입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였는데요. 광고 기획도 하고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고원기획에서 했던 일은 없었고 제가 갔을 때 고용태 씨와
그 김수현 씨가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하던 거는 무슨 제가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기획서들을 봤는데 무슨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련된 기획서들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네, 2-13 최순실 씨도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고원기획은 고용태가 사업을 하고 최순실은 이제 돈만 대주고 이런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본 고원 기획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고영태 씨 얘기 듣고 그 저희 회사 이제 브랜드 얘기도 듣고 해서 뭐 크지 않는 돈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투자는 했지만 저희가 고원 기획을 이렇게 보면서 회사 자체가 많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다른 뭐 책상 위에 일하는 서류들도 없고 오로지 있는 서류라고는 제가 봤던 서류는 그 스포츠센터 건립 뭐에 관련된 그 서류였고 그 서류 내용은 그때 당시에 뭐 고영태 씨 얘기로는 뭐 그 태릉 선수촌이 없어지고 앞으로 뭐 민간 스포츠센터들이 생겨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획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고원계획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었고 단지 이제 최순실 씨가 저에게 그 이제 몇 차례 만나면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고영태 씨가 저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원기획은 김수현이 대표로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사고 사내이사 김성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네. 실제로는 고영태가 전부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도 고영태가 신용 불량이라 대표를 맡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신용불량인지는 제가 모르고 그건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2-16강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 7, 8월경에 이제 고원기획이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한 서너 달 후에 그렇죠? 네. 최순실이 연락을 해와 만났는데 고영태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고원기획을 폐업하면서 보증금을 뭐 전부인지 절반인지 그 보증금 빼서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저는 뭐 그 당시로서는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어쨌든 45%를 저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고원기획을 폐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고원기획을 폐업하는 이유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가 다투면서 그 회사가 이제 그 회사를 폐업해야 된다라고 서로 최순실 씨가 따로 연락이 오고 고영태 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네, 하여튼 고영태는 그 후에 증인이 최순실과 만난 사실을 알고는 막 화를 내면서 네, 보증금을 빼서 남은 돈 6천만 원 또 자기 돈이다 이러고 또 그랬죠. 네,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고영태는 증인께서 자기하고 더 친한데 왜 자기 말 믿지 않고 최순실이 더 믿느냐 막 불만을 표시하면서 화를 냈지만 네, 증인으로서는 고영태가 주지도 아니고 그래서 고영태에게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4년 10월경 최순실이 고영태의 서명이 있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고영태가 고용기획에 투자한 돈은 최순실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러면서 테스타로사라는 커피숍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증인은 증인의 지분을 뭐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김성현에게 양도했고 테스타로사는 이제 나중에 2016년 8월경에 운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수사 기록 4833면입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고영태와 최순실이 싸우고 헤어진 후 최순실이 저에게 잠깐 만나자고 하여 네, 약속 장소를 갔더니 그 모니터 보이죠? 그 약속 장소는 모니터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 약속 장소는 남자들이 접대로 나오는 가라오케였고, 그렇죠? 거기에 바로 그 고영태 후배와 최순실이 같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증인은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호빠의 호스트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렇죠? 그게 그 발언지 시기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그랬던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후배가 누굽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네.
증인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고영태 씨 후배였습니다. 예. 자, 그렇게 진술을 이제 증인이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7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나오네. 고영태 씨는 말이에요. 그 모니터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는 검찰에서 이 모니터가 안 나오나요?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증거로 동의 안 하시는 서류인데 동의하시고 제시하실 거예요? 뭐 탄핵의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되죠. 뭐 제시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게 논란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피청구인이 이의 제기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청구인이 이의 제기하셨거든요. 신빙성이라든가 탄핵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조서의 일부를 이익으로 원형하시면 안 되겠죠. 예, 조서를 동의하시든지 뭘 하셔야죠. 네. 아니 지금 주신문 하시고 계신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네? 원칙대로 하세요. 그 부분은 저 변론하실 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증거가 지금 동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시하지 그냥 마시고요. 그럼 이 부분은 요 조선 증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서 동의하시고요. 예. 이게 지금 모니터가 계속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한번 켜주세요. 이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 나와. 고영태는 검찰에서 사회 경력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서 가라오케 운영 등을 하다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기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방 기술 배워 2008년경에 청담동에 빌러밀러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두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판매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가라오케가 바로 고영태가 운영하는 가라오케로 보이는데 그 호스트바가 그 고영태가 운영하는 가라오케 아닌가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고영태 씨가 그때 생활고로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고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생활고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해서 갔던 가라오케는 굉장히 큰 가라오케였고 제가 그 가라오케를 잘 아는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호스트들이 나오는 데다라는 걸 잘 아는 이유가 그 가라오케 꼭대기에 제가 다니던 녹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러 갈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쪽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그 장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가라오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그 고영태 씨 후배로 그때 제가 얼굴을 한번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최순실 씨하고 둘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고영태가 거기 가라오케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가 고민우라고도 불렸다는데 맞습니까?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고영태가 좀 경제적 이득을 최순실로부터 많이 얻는 것 같았습니까? 네. 고원기에게 투자됐던 모든 돈들을 어쨌든 최순실 씨가 줬고 그때 무슨 고영태 씨가 그 가방인가 뭐 그런 거 만드는 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도 최순실 씨가 본인이 다 투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를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서로 본인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고영태 씨가 하던 그런 모든 사업에 투자를 최순실 씨가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주었던 선물과 시계 가져갔다 그러는데 선물 시계 내용 뭔지 아십니까? 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고영태 씨 집에서 갖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노란 봉투에 네. 시계하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비싼 건가요? 시계는 유명 브랜드였던 것 뭔데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유명한 브랜드에 뭐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시계를 보고서 좋은 시계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증인이 좋은 시계네 그랬으면 뭐 굉장히 좋은 시계겠네요. 자, 청문회에서 보니까 최순실하고 고영태가 싸우면서 집이 뭐 네 집이니 내 집이니 뭐 돈이 네 돈이니 내 돈이고 하면서 싸웠다는 말도 있었는데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집과 뭐 집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그랬는가 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그 계속 제가 이제 따로 최순실 씨 따로 전화가 오고 고영태 씨 따로 만나고 해보면 서로 그 돈이 그 보증금이 본인 돈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영태 씨하고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영태 씨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피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안 보게 돼서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할까 갖고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갖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테스타로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2-43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2016년 5월경 고영태를 위해서 건물 2층에 펜싱장 차려주고 5층에 어린이 전용 퍼스널 트레이닝장 만들어줬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펜싱장 차린 건 몰라요, 2층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영태는 그에 빌로밀러라는 가방 가게도 만들고 옷 만드는 가게도 한번 해보고 또 더블로키라는 회사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그때 2014년 그 말에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헤어진 이후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만난다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 보면서 그 WK에 이사로 등록돼 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영태로서는 돈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생활고가 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잘 다루질 못해요. 예, 뭐 그런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체육 쪽에 대한 스포츠 쪽에 대해서는 뭔가 그때 고흥기획에서도 뭔가 의지를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최순실 씨가 무슨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참여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그 고흥기획 내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었습니다. 2-46 생략하고 47 증인님 보시기에 최순실 씨가 거의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네. 아,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아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 테스타로사 이제 커피숍을 할 때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기획사를 하나 차려라라고 했던 게 이제 모스코스입니다. 근데 그때도 본인이 다 투자할 테니 운영비하고 다 될 테니 기획사를 한번 차려봐라. 근데 그때 최순실 씨가 의미했던 건 광고 기획사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광고 기획사 쪽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뭐 재력이 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를 고흥기획이 폐업할 때까지는 소장님이라 불러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 이래 얘기를 했죠. 아니요, 그 그때는 고흥기획이 대충 있을 알았습니다. 때 네. 최순실 씨가 제가 그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한 두어 차례 얘기를 하고 나선 저한테 전화가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온 게 김기춘 시장이 전화가 왔었고 김기춘 시장의 그 공간으로 찾아뵙고 그때 그 정성근 그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 그 후보하고 그렇게 김종 차관하고 김기춘 시장 공간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김기춘 시장께서는 저한테 뭐 어른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하고 그 정성근 그 문화체육부 장관 그 후보분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최순실 씨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고흥기획에서 알았습니다. 최순실은 테스타로사로 옮기면서부터 회장님이라 불렸다는데 테스타로사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렇게 불린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희가 회장이라고 그 부르길래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그때는 고영태 씨는 안 만났고요. 없었고요? 예, 뭐 주변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회장님 하길래 그냥 저희 또 그냥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2-50 생략하고 2-51. 증인은 또한 최순실이 고용태와 헤어진 2014년 9월경 이후 2015년 초반까지는 고용태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지 저에게 고용태에 대한 안부를 물어봤고 그 후로는 고용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순실과 고용태가 언제 다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 진술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고용태는 2016년 1월 12일 한국에서 더블로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 보고 알았어요. 만약에 2016년 1월 10일 더블로케이 회사를 일처리면 이제 그때는 다시 또 고용태 최순실이 이제 다시 또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 고용태가 대표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용태가 신용 불량이라 대표이사를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역시 최순실이 차려준 거겠죠. 어떤 회사요? 추측. 더블로케이. 그 제가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이번 기사 보고 알았기 때문에요. 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K스포츠 과장은 2016년 그 8월경 그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여기 이게 지금 저기 안 나와서 그러는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K스포츠 과장인데 박헌영 압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K스포츠 과장이에요. 이 사람은 청문회 출석해서 2016년 8월경 WK 사무실 정리할 때 그대로 얘기하면 최순실과 고용태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용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사무실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리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하는데 이 책상은 고용태 씨 본인 거니까 고용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임의대로 치울 수 없었으니 최순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워딩대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상모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 괜히 건드려서 그걸로 또 무슨 법적인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후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 그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이런 내용을 보면 고용태가 최순실한테 그동안 여러 요구를 하고 또 여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시비 걸고 어거지 부리고 그러면서 좀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뭐 이런 내용 본 일에 들은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좀 처음 봤습니다. 예. 네. 2-57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2016년 2월 29일 독일에서 더블로케이라는 회사 설립하고 고용태를 매니저로 했는데 그 이유를 고용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자신도 독일에 처리하면 회사가 필요해서 차렸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 최순실하고 고용태가 독일에서 같이 살기 위해 뭐 그 회사 차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14년 말 이후에 네. 그렇게 싸우고 나서부터는 제가 고용태 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그- 그 부분은 이제 증인이 모른다는 걸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물어봐 주시죠. 네네. 예. 2-60항 물어보겠습니다. 고용태가 2016년 8월경 서울 임페리얼 폴리스 호텔에서 증인을 만난 일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최순실 때문에 당신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최순실이 힘써서 일 몰아주고 돈 번 거 아니냐. 미루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시비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증인의 생각은 증인의 캐리어로 인정받고 일을 해줬을 뿐이고 미루 관련해서는 증인으로서의 캐리어에 비해서 그야말로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봉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태 입장에서는 자신도 최순실 등에 업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돈 벌지 못했고 증인만 뭐 이득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해서 한 말이죠. 네, 2014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만난 이유는 최순실 씨가 고용태를 만나서 빨리 그때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고용태를 만나서 그 이성환과 고용태가 둘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 둘을 만나서 빨리 얘기를 좀 들어봐라.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라고 해서 고용태 씨를 만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인간적인 미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용태 씨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최순실 씨하고 계속 얼굴을 보고 만나고 있었으니까 근데 고용태 씨는 저는 최순실 씨하고 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저한테 제가 최순실 씨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뭐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익을 본 거 단 하나도 없고 제가 고영태 씨한테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최순실 씨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제가 추천드렸던 그 장관님을 위해서 나는 진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익 본 게 없다라고 제가 그때 고영태 씨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고영태 씨가 뭐 그렇게 뭐 좋게 듣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성한 그 미래재단 그때 사무총장 이성한 씨를 빨리 만나라. 만나서 해결을 봐라. 그래서 제가 무슨 해결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뭐 그때 얘기로는 이성한 씨가 뭐 최순실 씨한테 그 재단과 관련해서 뭐 본인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돈을 요구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이따가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2-65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고원기획 운영엔 김수현이라고 있다 그랬죠. 네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2014년 9월 고영태와 최순실이 사이가 크게 나빠졌는데 고영태가 가만 안 둔다. 자료 다 넘겨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그런 내용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 회사를 정리할 때 사실은 뭐 회사 운영을 뭐 그쪽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다 한 건데 김수현 씨가 그때 뭐 저는 가운데서 고생을 했던 직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수현 씨가 본인의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되는데 회사가 뭐 정리된다고 저한테도 막 하소연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수현 씨한테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걸 제가 해주면서 미안하다. 어떻게든 뭐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근데 뭐 갈라지게 된 계기를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67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김수현 씨는 2014년 10월경에는 고영태가 시켜가지고 김수현이가 의상실 캐비넷에 CCTV 설치해서 촬영한 일이 있답니다. 그때 촬영한 CCTV를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기자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영태는 이미 2014년부터 최순실에 관련된 자료 준비하고 있다가 최순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폭로해버리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건 저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뉴스에서 그런 그 저는 의상실 위치도 어딘지 몰랐었고 의상실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고영태 씨가 의상과 뭐 가방 이런 걸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몰랐었고.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아니 이게 지금 진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부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 비슷한 취지의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모른다는 물어보는 부분이 것 상당히 취지는 있는데 최순실을 정 변호사님 그 지금 그 압축을 해서 이 반복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 부각을 해서 좀 질문을 하세요. 충분히 지금 그 취지는 질문이 된 것 같으니까. 2-68은 이미 증언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네. 수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 감독을 맡으면서 그 행사 대행을 HS 에드가 맡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증인의 엠박스 에디트가 영상물 제작 비용으로 2억 8,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 업무상 횡령, 증인이 2006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10억 4천만 원을 부모님 용돈 또 부인 등에게 줘서 업무상 횡령했다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종덕 증인의 대학원 지도교수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증인의 지인 송성각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증인 본인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헌법 78조를 남용하였다는 점과 늘품 체제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례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 헌법 11조를 위배하고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2015년 1월경 최순실 김용택과 함께
머스코스 2015년 10월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광고 계약을 수주할 계획을 해 KT 홍창규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동수 신해성을 채용 및 보직 변경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68억 원 상당의 7건의 광고를 수주하여 5억 1,600만 원 수익을 올리도록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타dek과 관련된 겁니다. 네. 알고 계시죠?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 내용과 현 본건의 탄핵 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내용을 비교해서 증인이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증인의 경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휘문고등학교, 상지대 공예학과, 홍익대 대학원 졸업했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를 마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증인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증인이 상당히 진보적인 문화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1-5항입니다. 증인은 광고 프로덕션에 입사했다가 프로덕션 영상인에 입사했는데 당시 대표가 김정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신데 김정덕 장관님은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작업실 개념으로 영상 전문 제작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99년 이승원의 당부 뮤직비디오로 영상 음반 대상을 수상한 이후 6, 7년간 뮤직비디오 감독상 10여 차례 수상했고 올해 광고 감독상, 한국 광고 대상, 또 프랑스 칸 뉴미디어 부문 금상 등을 수상했죠. 네, 맞습니다. 2001년 2월 주식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설립하는 현재까지 매년 100여 편의 광고 제작하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국내 많은 감독들이 아프리카 픽처스를 통해서 배출되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네, 증인의 대표작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민 응원가였던 SK텔레콤 그런 거를 어떤 인프라가 뒤에서 뒷받쳐 주면서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멘토링들을 해주면서 안전하게 그런 창작인들이 창업 활동도 하고 그 창업된 것들이 뭐 중국의 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신산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삼성, 현대 같은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문화 산업이 발전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죠. 네, 저는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작은 창작인들이 창업을 해서 그 창업한 회사들이 이제 커져서 뭐 한국에도 이제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디파크 같은 그런 규모의 창업 센터들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증인은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위촉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문화융성회 일기 위원으로는 김동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쟁쟁하신 분 한 20분이 이제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뭐 증인이 뭐 추천하고 이래서 되신 분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번 최순실 고용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4, 5월경 고용태를 증인의 아프리카 픽처스의 PD로 있던 브랜든 한국 이름 권우혁이죠. 네, 맞습니다. 권우혁 씨 소개로 만났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브랜드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기획사를 만들려는 사람이 증인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바로 만나지는 못하고 혼자 가서 만났는데 나가 보니까 고용태, 김수현이 함께 나왔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권우혁은 고용태를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그냥 친한 선후배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 그 권우현이라는 친구가 이제 남자 연예인 중에 누구 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연예인하고 친한 형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친한 형 동생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고용태 씨가 그 가라오케를 운영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 브랜든이라는 그 권우현이라는 친구는 이제 호주 사람이고요. 네. 저희 회사의 그 프로듀서로 제가 이제 스카우트해서 호주에서 데리고 온 친구라서 그런 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라오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고용태 씨의 주변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게 나중에 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2-4 물어보겠습니다. 고용태나 김수현이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 붉은 악마 그렇죠? 대한민국 네, 그거 있죠. 광고가 있었고 이후 광고주가 선호하는
선호 1순위 감독이라는 애칭도 듣고 있죠.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로는 빅뱅, 이효리, 싸이, 이승철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증인이 제작한 광고는 1000여 편, 뮤직비디오는 200여 편 이르죠. 네. 2007년 무렵부터는 한류 열풍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광고를 비롯해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가수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으며 중국의 왕가이 감독과 계약해서 홍콩에서도 단연간 활동하셨고 홍콩의 장만호, 양조위 등 또 스타들의 영상 작업도 도맡아했죠. 네. 그 외 드라마 제작, 이효리, 휘성 등의 음악 작업, 영화 감독 등으로 콘텐츠 확장해 나갔고 2010년 4대강 문화관 콘텐츠 연출, 또 2012년 여수 엑스포 한국관 연출 등 뉴 미디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테마파크, 마스터 플래닝, 또 VR, 홀로그램 비디오 작업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셨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원예술대, 단국대, 한국예종, 영상원 등에서 13년간 강의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네. 그동안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일에 노력과 열정을 이제 쏟아부었죠.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피청의 대통령님을 몇 차례 정도 만나신 것 같고 독대한 적은 있었습니까? 독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없고. 그 밀라노 엑스포하고 하나세안 정상회담을 보고하면서 한 두 차례 보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창조경제 추진단에 그 제가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본부 보고를 하면서 또 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치면 한 네다섯 차례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행사, 이제 뭐 그 문화창조융합본부 개소식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는 뵀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현상이라든가 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문화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그 방향에 대해서 그때 그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 문화 이제 콘텐츠 쪽 산업들이 지금 그 대한민국 창작인들이 지금 창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고 대한민국 창작인들이 좀 더 그 창업과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보통 문화예술 쪽 창업인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게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차은택 씨, 그렇죠? 예. 예, 그럼 증인 차은택을 심문하겠습니다. 차은택 증인 지금 재직하는 것과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 저는 연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프로덕션 대표로 있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차은택. 예, 우선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정장현 변호사 질문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걸리시죠? 뭐 1시간 한 15분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저 다음 증인기 있으니까 1시간 네네. 이내로 하세요. 네네. 1시간. 질문하겠습니다. 네, 1시간으로 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좀 중복된 질문을 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뭐 갑상선 암 수술하셨던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데 지장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증인 어저께 특검 사무실 소환돼 가셨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증인은 최순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을? 최순실 씨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원래 이름은 최서원인데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최순실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 좀 빨리 말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증인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1. 강요 미수, 포레카를 강탈하기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KT의 이동수 신혜영을 채용하고 보직 변경토록 하였다는 점과 증인의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7건 68억 원 수주하여 5억 1,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 알수 그러던가요? 특히 고영태가 김수현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 회사가 고영태 씨가 그때 하던 회사가 고원기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네. 근데 김수현 씨가 그 고원기획 대표로 돼 있었고요. 네. 고영태 씨는 실제로 그 고원기획에 등록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차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고영태 씨는 그 하던 일이 그 무슨 메달리스트였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이런 그 기획사로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 고원기획은 실제로 본인이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수현 씨는 무슨 보좌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누구? 이제 보좌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증인도 아프리카 픽처스에서도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필요성 느끼고 이래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연예 기획사는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쪽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했습니다. 고영태는 그러면서 김승우, 홍록기, 뭐 박혜진 이런 연예인들과 친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뭐 연예인 야구단도 본인이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연예인들과 친하다고 했습니다. 고영태가 연예인 야구단 소속이래요. 네네.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졌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저희 이제 뭐 저도 그때 야구를 좋아했었고 하다 보니 본인이 연예인 야구단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 친한 어쨌든 연예인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네. 증인은 그 이후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고영태가 증인은 그 여성에게 소개만 하고 여성이 누군지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최순실 씨였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2014년 7월경에 최순실 씨의 파워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원기획의 45% 지분을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제 고원기획을 이제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맞습니까? 네네. 고원기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청담동 거기 그 오천주유소 뒤쪽 그게 있었습니다. 네.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55% 주식은 어떻게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누가 얼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고영태 씨 그 돈은 최순실 씨가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하고 또 차명으로 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고원기획은 연예 엔터테인먼트